네, 안녕하세요. 로펌 머스터노의 조우상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식인들, 지식 근로자로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에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상사로부터 어떤 업무를 부여받았을 때 그걸 효과적으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회사에서의 근무를 하면서 시간 활용에 대한 그런 노하우, 또 제 경험담 등을 담아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팟캐스트 진행할 때 인생내공이라는 팟캐스트에서 진행했던 그 방송 중에서 해당 부분을 발췌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직장 내공의 시간편으로 함께 할 텐데요. 네. 어떤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이슈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려면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제가 변호사를 처음 시작했던 것이 1997년입니다. 97년인데요. 자, 이런 거죠. 아침 9시에 이제 제가 또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니까 이제 비서인 혜민 씨가 상쾌한 미소를 띠며 이제 막 내린 커피를 가져다 줍니다. 변호사님, 오늘 헤어스타일 멋지시네요. 허허허. 그럼 저는 이제, 혜민 씨 굿모닝. 네. 근데 왜 불안하게도 비행기를 태우지? 허허. 자, 그러면 이제 혜민 씨가 오늘 일정표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그럼 역시 빈틈없이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은 이제 전장에 뛰어드는 저에게 활력을 주죠. 오전에 회의 하나. 네. 정오에는 플라자 호텔에서 의뢰인과 점심 식사 겸 새로운 사건에 대한 논의. 오케이. 오후에는 3일 회계법인 방문해서 현재 진행 중인 M&A 협상 진행. 바쁜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저녁에는 이제 후배들을 만나기로 되어 있어서 회사 앞 재즈바 가장 좋은 자리 딱 예약해서 가가지고 변호사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서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고 또 후배들은 아주 부러워하고 이런 생활일 줄 알았거든요. 현실인가요? 아니에요. 저 정말 이런 생활일 줄 알았어요. 네. 실제 상황 이래요. 네. 아침에 막 이게 들어왔다 이게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이제 혜민 씨가 변호사님 아까 9시쯤 김 변호사님이 변호사님 찾으셨단 말입니다. 아직 출근 전이라 말씀드리기 그래서 잠깐 화장실 갔다 그랬어요. 얼른 가보세요. 그래 혜민 씨 쏘리. 사실 어제 새벽까지 준비서면 쓰다가 새벽에 집에 가서 잠깐 눈 붙이고 나온다는 게 그만 늦잠을 잔 거예요. 이제 혜민 씨가 급히 나를 불러 세우더니 한심한 표정으로 제 머리를 가리키면서 변호사님 거울 보세요. 거울. 그 머리에 새집. 거울 속에 비친 제 머리칼이 아주 막 어수선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죠. 이게 선배 김 변호사가 아침 대바람부터 찾은 걸 보니 이 결코 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이 분명한데 김 변호사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었으니까 저를 은근하게 째려보는 김 변호사. 빨간펜 선생 심정으로 고쳐주려고 해도 어디부터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모르겠다. 네 변호사 맞냐? 어제 제가 검토를 요청했던 준비서면 출력본을 이제 제가 써서 이제 드렸더니 그 초안을 흔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야, 요새 사법연수원에서 뭐 배우는데? 그리고 맞춤법 책 하나 사줄까? 왜 이렇게 문장이 안 맞는 이 비문이 많은 거야 도대체? 김 변호사님 손에서 막 이렇게 준비서면이 펄럭이고 있는데 곧 하늘로 날아올 것 같았어요. 아니 이런 서면에다가 우리 로펌 이름을 붙여서 내보낸다고? 야, 우리 로펌 이미지는 어쩌고? 조 변호사 네가 책임질래?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일단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려던 준비서면을 받아들고 이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이제 호흡을 고르고 있는데 선배 박 변호사가 빼꼼히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조 변호사 고생 많지? 바빠? 선배가 웃고 있죠. 불안합니다. 이 바쁘다고 솔직히 말해야 되는 건지 주저하는 사이에 박 변호사는 제 어깨에 손을 다정히 탁 올리죠. 영문계약서 검토건인데 한번 해볼라나? 영문계약서? 국문계약서라면 몰라도 영문계약서는 아직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한번 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아직 경험 없지? 그래서 내가 갖고 왔지롱. 참고 서적들 보니까 책을 영문계약서 검토법, 영문계약서 해제 이 책들을 쫙 제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의뢰인이 내일 오후에 우리가 고쳐준 수정안 들고 상대방하고 협상한다네. 의뢰인들은 이렇게 항상 여유 없이 던져준단 말이야. 하지만 우린 그걸 해내는 거지. 내가 검토해야 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내일 오전 아니다. 가능한 오늘 저녁까지 검토 초안 주면 대단히 고맙겠어.
아씨 큰일 나네. 아니, 준비 서면도 좀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때 이제 비서인 혜민 씨가 메모를 싹 집어넣는 거예요. 네. 형사팀 최 변호사님이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사건 같이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잉? 바로 인터폰이 울리는 거예요. 우리 로펌의 군기반장인 최 변호사님 찌렁찌렁한 음성이 이제 수화기를 튀어나올 듯합니다. 어이 조 변호사, 드디어 자네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네. 이거 IT 관련 사건인데 말이야. 이 용어가 너무 낯설어. 내가 알아봤더니 조 변호사 이쪽 잘 안다며. 내일 영장 실질 심사 기일인데 오늘 밤까지 기록 검토하고 신문상 만들어야 돼. 조 변호사가 투입된다면 이게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지. 하하하. 아이씨. 내가 왜 입사할 때 IT 분야에 관심 많다고 그랬을까? 이렇게 선배들이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시킨 적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게 일을 제대로 빨리 수행해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이제 무능함에 속이 더 상했죠. 그러다가 제가 약간 돌아버렸죠. 오기가 팍 생겨버립니다. 네. 아씨, 내가 이 정도밖에 실력밖에 안 되냐? 그러다가 집에 가지 말자. 제가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네. 뭐 사실 집에서 자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을 하면 전체 근무 시간이 비슷할 텐데 그때 뭐랄까 되게 좀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어요.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로펌에 들어왔는데 계속 일에 치이니까 막 시간에 쫓기고 그 선배들이 빚쟁이처럼 일 달라 그러고 또 그 제 일의 퍼포먼스가 그만큼 안 나는 걸 제가 아니까 그리고 떨어진 업무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 돌파구가 필요하다,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하고 내가 일심동체가 되자. 뭐 이런 말도 아닌 생각을 한 거죠. 라꾸라꾸를 사셨나요? 라꾸라꾸 샀죠.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주말 부부였거든요. 와이프는 그때 대전에 있었는데 네. 그래서 월, 화, 목, 금 이렇게 4일은 사무실에서 지내자. 이렇게 제 스스로 방침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변호사가 퇴근한 뒤에 이제 추리닝을 갈아입고 사무실 문을 잠그고 이렇게 나면 왠지 제가 사무실의 주인이 된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느낌이 별로 나쁘지가 않고 그럼요. 이제 막 신입 사원이어서 되게 낯설었는데 다 보내고 그 공간을 이렇게 쑥 둘러보고 맨날 저를 괴롭히는 김 변호사 방에 쑥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은 뭐 하나 돌아보기도 하고 그게 뭐랄까 이렇게 그 공간과 제가 좀 친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죠. 이렇게 이제 밀린 일을 하다가 새벽 5시쯤 졸음이 밀려오면 제가 그때 라꾸라꾸 침대를 사지는 않았던 게 신입이 너무 거창하게 막 침대 산다는 게 좀 너무 편할 것 같아서 그러면 어디서 의자를 2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기서 잠을 청했죠. 네. 그때 제가 그 침대 생각을 못했던 게 좀 그때 아쉬워요. 이제 6시쯤 되면 이제 청소 아주머니가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8시 반쯤 되면 이제 비서들이 출근하고 그러면 이제 비서들이 출근하기 직전에 일어나서 급히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다시 이제 제 방에 들어옵니다. 이게 현실이죠. 약간 저는 이제 요즘 유행의 이제 자괴감인데 내가 이러려고 로펌 들어왔나라고 하는 정말 자괴감이 그때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좀 더 내가 노력해보자. 에이씨, 그래도 못 따라가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1년간 지속됐어요. 확실히 사무실에서 밤을 보내니까 몸은 피곤했지만 몰입도는 강해지더라고요. 그럼 그때 1년이 신입 직원 때였어요? 그렇죠. 제가 1년차 변호사 때. 네.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저의 기행을 눈치챈 선배들은 야 집에는 가야지 임마 몸 상한다 이렇게 걱정을 했지만 그 당시 저는 어떻게든 좀 이 궤도에 오르고 싶었어요. 그리고 좀 조직에 도움이 되고 싶었죠. 이제 제가 작성한 서면에 선배들의 빨간 펜 자취가 현저히 줄어들 무렵에 저는 선배들이 저를 그들의 일원으로 받아주는 그런 느낌을 어느 순간 제가 받게 됐어요. 좀 인정해주는 느낌. 네. 그러니까 이 신뢰를 보여주는 선배들의 눈빛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야, 선배들은 이런 방식으로 후배들을 단련시키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이제 좀 선배가 된 이후에 어느 후배 변호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배님, 언제쯤이면 저도 온전한 이 1인분 변호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제 스스로에게 정말 많이 했던 질문이에요. 명함에는 변호사라고 있는데
과연 내가 진짜배기 변호사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 스스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정말 가까운 사람이 사건을 저한테 맡기면 이게 부담스러워서 사건을 맡지 못한 경험이 몇 번 있었거든요. 이렇게 뭐 1년차, 2년차 때는 사실 뭐 변호사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만큼의 실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근데 한 5년쯤 지났을까 그때부터는 가까운 사람의 사건일수록 내가 정말 지켜야 될 사건의 사람일수록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거 내가 할게. 야, 내가 해서 치면 딴 놈이 해도 쳐. 이제 그런 자신감이 드니까 그때쯤이야 되니까 제가 어디 가서 저 변호사입니다. 저 변호사 맞습니다. 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내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네. 이 업무에 몰입하기 위해서 어떤 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 이 절대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이 진도가 느렸던 저는 이 저만의 방식으로 그 절대 시간을 확보하려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 그 절대 시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오롯이 일에만 딱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뭐 1년이라면 1년 그런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사무실 공간이 저한테 익숙해지고 선배들과의 이런 호흡이 익숙해지고 저도 뭔가를 글을 쓸 때 그 사무실이 요구하는 기준, 그 색깔에 이렇게 젖어드는 그 시간이 저는 한 1년 정도가 1년 정도 필요했던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그때 그 제 사무실 지금은 이제 그 법무법인 태평양이 네. 테헤란로에 있지만 그 소공동에 그 덕수궁 돌담길에 있었거든요. 그 신합빌딩 2층 오른쪽 코너 214호. 그 초보 변호사 시절 그 방은 네. 제겐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소중한 추억의 공간으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협상 전문 변호사 조우성의 인생 내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연속적으로 몰아서 쓴다는 거 요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유명한 경영학의 구루인 피터 드러커. 피터 드러커는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식 근로자는 연속 시간을 써야 된다. 지식 근로자는 연속적인 시간을 써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초안을 잡는 데에만 최소 6시간 내지 7시간, 8시간이 소요된다. 근데 그 일에 한 번에 15분씩 하루에 2번 할애하면 14일간 총 7시간을 들여야만 완성이 되는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소득이 생기지 않는다. 매번 얻는 것은 낙서로 가득한 메모지뿐이다. 하지만 문을 걸어 잠그고 전화 코드를 빼놓은 채 방해받지 않고 연속적으로 4시간, 5시간 이렇게 보고서 작성에 전력 투구한다면 네. 이 피터 드러커 용어입니다. 요 소위 제로 드래프트. 드래프트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기본 바탕 초안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 바탕 초안을 완성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좀 쪼개서라도 원고를 챕터별로 나누어 다시 쓰고 교정하고 편집 작업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래 피터 드러커는 이 근로자 중에도 지식 근로자들한테 대한 글을 많이 썼거든요. 지식 근로자 또는 경영자는 상당한 양의 연속적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사용 가능 시간이 짧은 단위로 쪼개져 있으면 전체 합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데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참 이 말에서 저는 되게 와닿았던 것이 상당한 양의 연속적인 시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결과물을 만들 때 일단 기본 초안 네. 이것을 드러커는 제로 드래프트라고 하는데 일단 그 초안을 완성해 놓은 다음에는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테트리스 할 때도 네. 긴 테트리스 하나 쫙 내려오면은 다다다닥 다 지우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신합 빌딩에서 1년차 때 그런 시간을 썼던 그걸 돌이켜 보면 네. 뭔가 그런 연속적인 생각을 이어가고 실력을 쌓아 나가면서 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다. 그래서 혹자는 그래요.
제가 요즘은 그래도 뭐 변호사 한 20년 하고 여기저기 언론에도 나가고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꽤나 잘 나가는 변호사로 사람들이 평가해 주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1년차 때 이렇게 의자 2개 뭉쳐놓고 그러게요. 막 이렇게 선배들한테 야, 너 임마 이런 욕을 얻어먹으면서 했던 그런 신입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입 시절을 잘 이겨왔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실은 신입이 아니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요.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네. 우리 홍역이라고 하는 게 뭐 한 번 뭐 어릴 때 거치지 않으면 언젠간 한번 거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과연 내 스스로에게 혹독한 신입의 시간이 있었는가? 내가 지금 4년 차인데 시간만 4년이 흘렀지 과연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떤 그 한계점까지 돌파해 가면서 일을 파고 들었는가? 그러면 자기는 아직까지 신입인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뭐 밤까지 하라, 그 뭐랄까 사무실에 남아있고 이건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일 뿐인 거고 마음 자체가 네. 내가 그냥 지금 4년 차인데 5년 차인데 정말 그 핵심적인 1년의 시간을 절대 시간을 일에 쏟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게 없다고 하면 네. 정말 신입의 마음으로 다시금 내가 그 단계를 밟아간다는 그러네요. 그 마음이 그 베이스가 튼튼해야 위에 건물을 올리지 베이스가 낮으면 언젠간 뽀록이 납니다. 실력은. 직장 내공 오늘은 이제 시간편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슈가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챙겨야 될까요? 네, 두 번째 이슈는 on time. 이게 on time이라고 하는 게 제 시간에라는 거거든요. 네. 항상 due date를 지켜라. 제가 초보 변호사가 되고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due date예요. 사실 이게 일상적인 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due date? 근데 항상 야 due가 언제야, due가 언제야. 모든 일에 이걸 언제까지 끝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지시를 항상 선배들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다 의뢰인들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이런 비유를 들 수 있게 우리가 차가 고장 나서 의뢰인이 차를 맡기러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의뢰인 이거 내 차 언제까지 찾아갈 수 있습니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아예 언제 찾으러 오세요. 사실 그게 듀 데이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모든 일이라는 게 다 듀 데이트가 있어요. 말은 이렇게 하죠. 야 최대한 빨리 좀 해줘. 그게 이제 보통 ASAP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as soon as possible 그래가지고. 네. 근데 사실은 모든 일에는 듀 데이트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시간에 맞춰서 결과물을 내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변호사들의 업무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변호사들의 업무가 상당히 뭐랄까 집중적이고 좀 민감한 일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게 엄격해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하는 일들을 조금 이렇게 참고를 하면 여러분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자, 이제 선배가 조 변호사, 이거 K사에서 이 뭔가 질의사항이 왔는데 좀 복잡해 보이네. 회사법하고 보험법하고를 모두 리서치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좀 해봐봐. 오늘이 월요일이지? 의뢰인이 이번 금요일 오전까지는 좀 이 의견서 달라고 하거든? 자, 이거 좀, 나도 검토해야 되니까 한 목요일 오전까지 내게 초안을 줘. 자, 그러면 선배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떤 사항을 주면서 이게 여기서는 변호사니까 의견서지만 이게 뭐 보고서일 수도 있고 기획서일 수도 있고 다양해요. 금요일 오전까지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부하한테 시키는 거죠. 부하 직원한테. 이거 나한테 일단 목요일 오전까지는 나한테 초안 줘. 그래야 내가 검토를 해서 금요일 날 이걸 뭐 외부로 보내든가 상부에 올리겠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런 지시를 받았을 때 후배들은 다양한 대응 양상을 보여요. 첫 번째 유형은 혼자서 끙끙대면서 답을 찾으려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선배가 적어도 목요일 오전까지는 주라라고 했는데 목요일 오전까지 충분히 리서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대로 선배한테 주면 완성도가 떨어질 것 같고 결국 목요일까지 밤을 새고 금요일 오전, 그러니까 선배가 얘기한 데드라인, 금요일 오전에 의견서를 작성해서 허겁지겁 선배에게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 이 경우에 선배의 반응은 보통 이렇게 됩니다. 아니, 오늘 오전, 금요일 오전까지 의뢰인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또는 오늘 오전까지 이사님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이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한단 말이냐.
내가 분명 어제 오전까지 달라고 했잖아.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이 지금 내가 이걸 언제 이걸 바꾼단 말이야.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아무리 후배가 뛰어나도 선배의 생각과 선배의 뷰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후배가 완벽을 기한다고 집단에는 막 끙끙 대봐야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1번 유형은 선배가 선배의 경험과 노하우를 그 보고서에 가미할 시간을 주지 못한 그렇죠. 과오를 범한 거예요. 네. 또 두 번째 유형이 자, 있나요? 두 번째 유형은 이런 네. 거죠. 다소 부실하기는 하지만 최대한 선배가 원하는 대로 목요일 오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워 담아서 이 리서치한 내용을 반영할 의견서를 일단 주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선배는 이것저것 고쳐야 될 점을 지적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수정을 하겠죠. 이 정도 유형이면 적어도 1번 유형보다는 나아요. 1번 유형보다는 나았고 크게 나쁘지가 않은데 저는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된 3번 유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분명히 선배는 월요일 날 일거리 주면서 목요일 오전까지는 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화요일 오후쯤에 일단 한번 쭉 내용을 파악하고 풀 센텐스 전체 문장을 쓰지 말고 목차를 써보는 겁니다. 이런 방향이면 어떨까요?라고 하는 일단 뼈대를 잡은 것을 화요일 오후에 들고 가는 거예요. 선배한테. 저기 선배님 일단 아직은 초안인데요. 제가 급히 리서치해보니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요런 방향으로 의견서를 요런 방향으로 기획서나 보고서를 쓰려고 하는데 어떠신지요? 네. 라고 뼈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배가 보자. 그래. 그래. 요거는 좋은데 요건 빼라. 그리고 내 생각은 요런 걸 한 목차를 한번 더 넣어볼래? 그 뼈대를 같이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화요일 오후입니다. 자, 이렇게 큰 틀에서 선배하고 의견 일치를 본 상태에서 네. 화요일 저녁부터 또는 수요일부터 그 뼈대에 살을 붙여 나가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목요일 오전까지는 선배에게 제출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3번 유형으로 일을 진행하게 되면 잘못될 가능성을 사전에 대폭 줄여주는 거예요. 내 혼자 나 진짜 이거 좀 제대로 최선 다해야지 열심히 꾸역꾸역 해가지고 만들어서 갖고 짠 마감일 날 갖다 주면 선배는 돌아버리는 거죠. 고칠 시간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감 시한보다 먼저 결과물을 제출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그것도 아까 2번 유형처럼 자기 나름대로 막 해가지고 목요일 날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더 조금 헐겁지만 뼈대를 세워서 선배한테 선배님 이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선배들 아마 그런 거 제시해 보면 선배들이 왜 선배인지 알게 될 거예요. 이거 말이야. 요거 좀 더해. 핵심은 잘 찝어주거든요. 네. 그러면 적어도 화요일 날 선배랑 큰 틀에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쭉쭉쭉쭉 써 내려가게 되면 본인도 사실은 덜 괴로운 거예요. 변호사님, 근데 실은 이제 그 방법이 가장 정석이기는 하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뼈대를 그릴 시간도 없을 수 있잖아요.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뭐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저는 마인드맵을 되게 많이 잘 활용을 해요. 마인드맵이란 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맵은 어떤 그 선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여러 사방향으로 돌리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그런 방식인데 저는 고시 공부할 때부터 마인드맵 그런 방식으로 그때는 프로그램이 없었으니까 손으로 그려가면서 했었고 그게 기본적으로 트리 구조예요. 트리 구조로 뭔가를 하게 되는 그런 조직적인 그 사고방식을 많이 가졌는데 저는 요즘은 하여튼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조건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켜요. 저는 ThinkWise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그럼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체계를 갖춰 가다 보면 그게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겠네요. 뼈대 만드는 예, 그래서 지금 예 PD님 말씀대로 제가 후배 직원들 보면 네. 그런 기획력이 되게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옆에 이제 데리고 앉아서 가르쳐 주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네. 마인드맵을 쓰면서 하다 보면 그렇게 조직화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직장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런 기획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 같은 시간을 써더라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도구가 필요한데 저는 마인드맵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토니 부잔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인드맵 개념을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나라에 마인드맵 교육도 되게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그런 쪽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루짜리 한 몇 시간 강의만 딱 들으시더라도 이런 생각을 조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ThinkWise라는 ThinkWise라는 그 상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두 번째 이슈까지 들어봤고 또 세 번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네. 항상 시간에 쫓기고
제가 지금 이 시간이라는 테마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시간이 없어. 정말 시간이 없어. 그런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성이다.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 거죠. 만약에 내가 잠을 줄이고 내가 하루에 잠을 진짜 5시간만 자자.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 내가 열심히 일을 하자. 그런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 일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스스로의 그 방향 설정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그 진로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컨설턴트들이 자주 쓰는 비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한 방향으로 100명을 달리게 하면 1등부터 100등까지 나오는데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동그라미를 각 방향으로 이렇게 달리게 쫙 펼쳐서 360도로 달리면 그쪽으로 달린 사람이 다 1등이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 예화에서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가는 방향이 아니고 좀 유니크한 방향으로 가라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런 점에서 기껏 열심히 한 다음에 시간 줄이고 잠 줄이고 갔다가 이 산이 아닌 게벼.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여기서 멘토나 경험자와의 면담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길을 이렇게 지켜볼 때하고 막상 그 길을 걷는 건 달라요. 그렇죠. 길을 지켜볼 때는 저 길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막상 길을 걷다 보면은 거기에는 엄청난 장애물도 많고 힘들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방향성 내가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할 때 이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 경험론. 그러니까 뭔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지라고 하는 그런 경험론을 우리가 많이 믿죠. 그런데 그러니까 난 해봤어. 아, 또 저 선배가 저렇게 해서 성공했대. 이런 과거의 경험에 기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위험할 수 있다. 지난 시기에는 한번 그런 말씀을 비슷한 해주셨잖아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 많이 되는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 하이퍼 네트워크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초연결 시대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접근도 가능하지만 미국의 어떤 경제 문제가 바로 한국으로 바로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다 얽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얽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쪽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거죠. 때문에 제가 시간에서 열심히 시간 쪼개고 열심히 일하라 뭐 이렇게 의자 2개 붙이고 절대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도 중요한데 네. 더 나아가서 이 디렉션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 맞는지. 또는 여기서 어떤 다른 변수가 없을까 그러면 이 분야를 먼저 앞서간 선배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3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4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네 번째는 나쁜 소식일수록 먼저 알려라.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역시 변호사 얘기인데요. 왠지 이게 재판이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느낌을 받는 순간이 있어요. 특히 재판 도중에 판사님이 툭 던지는 언급에서 또 그 표정 등에서 변호사로서 뭔가 직감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이거 뭔가 좀 스산한데 그 분위기가. 자, 그런데 보통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네. 왠지 의뢰인이나 관련자들에게 빨리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뢰인이 걱정할까 봐. 그런데 이것은 절대 잘못된 대응이거든요. 뭔가 지금 상황이 불리하면 빨리 얘기를 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의뢰인도 그래요? 그럼 우리 이렇게 대응합시다. 그 상황에 같이 인발부를 시키는 거예요. 회사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일을 하다가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데 뭐 제휴업체랑 뭘 하는데 뭔가 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나로서는 이게 뭔가 잘 안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위에 보고하기가 좀 껄쩍지근한 애매하죠. 거죠. 네. 그럼 얘기를 안 하면서 위에서 잘 되고 있나?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뻥 터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 원래 지뢰라고 하는 게 밑에 깊게 묻으면 묻을수록 터지면 이게 폭발력이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얘기하면 위에서 그래? 밑에 실무자 부하 직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커패시티야. 그렇죠. 선배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배는 나중에 야 임마 좀 진작 얘기를 하지 그걸 왜 이제까지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나쁜 소식을 사실 혼자 내가 끙끙 갖고 있어봐야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때문에
부정적인 정보, 특히 불리한 뉴스일수록 빨리 관련자, 특히 상사에게 빨리 알려라. 설령 내 잘못이 개입된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이 초기 단계에서 공유가 되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거든요. 머리 맞대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 과실을 피하려고 자꾸 이렇게 뭉개다 보면 언젠가는 대규모 폭발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인생내공 청취자분들 중에서 찜찜했던 거, 이게 뭔가 좀 불안하다 싶은 것들을 정리해서 날 잡고 좀 뭔가 이렇게 맛있는 몽을 한 사가지고 상사님한테 면담 요청을 하면서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면 의외로 그런 시행착오를 선배들은 많이 했거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몇 날 며칠 고민하는 것보다 바로 해결되는 그런 면이 있고, 또 그 선배는 또 그 위에 또 상사가 있어요.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이게 터지면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자기 선에서 어떻게 덮을지에 대한 대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터지면 여러 명의 부상자가 생깁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나쁜 소식일수록 먼저 알려라.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네, 마지막입니다. 물깃기와 파이프를 적절히 배합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이제 어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네. 갑과 을 둘은 물장수였어요. 물장수라고 하는 게 이제 물을 길어 와서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건데, 한 10리길을 왕복해서 물통에 물을 담아 와서 시장에다가 팔고 이러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면 하루에 한 5번 정도 왕복 가능해요. 열심히 하면. 그러던 어느 날 갑은 생각한 거예요. 과연 내가 나이가 들어도 이처럼 계속 하루에 5번씩 이렇게 물을 기를 수 있을까? 고민을 한 끝에 갑은 그날부터 자기가 그 물을 퍼오던 수원지로부터 이 시장에 이르는 파이프를 파기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오전에는 파이프를 파고 오후에만 물깃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하루에 많아봐야 한 2번, 3번밖에 물깃기를 못하니까 수입이 줄어들었죠. 이를 지켜보던 을이 한마디 하죠. 야, 너 무슨 그런 무모한 짓을 하고 있냐. 지금 당장 수입이 줄어서 힘들지 않냐? 하지만 갑은 을의 걱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오전 시간에는 파이프를 팠습니다. 자, 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네. 을은 노쇠해져서 하루에 많아봐야 한 3번, 보통 2번 정도밖에 왕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이 파고 있던 파이프가 드디어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갑은 굳이 힘들게 왕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이프 꼭지만 틀면 수원지에서 바로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물깃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나한테 월급을 주는, 내가 생활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생업일 물깃기라고 한다면, 파이프는 미래의 내 모습이에요. 그런 파이프를 판다는 것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제 어느 정도 물깃기는 끝났으니까 저녁 시간에는 내가 파이프를 좀 파야 되겠다. 이번 주는 완전히 물깃기만 했네. 파이프를 팔 시간이 전혀 없었어. 자, 제가 변호사니까 제가 주로 밥벌이 하는 것은 소송을 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거죠. 그런데 저는 제가 이게 법률 관련된 스타트업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머스트노우라고. 그거는 법률 사이트를 가지고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좀 미래형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건 파이프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소송하고 상담하고 하는 것은 저한테 물깃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하냐 그러면, 제가 앞으로 5년, 10년 계속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깃기 계속 못해요. 또 저 나름대로의 파이프를 파야 나중에 좀 편하게 수도꼭지만 돌리면 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근데 저는 이제 이 법조 시장의 미래를 본 거죠. 앞으로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준비를 제가 몇 년 전부터 했었고, 아마 미래에는 이 법률 스타트업이니 머스트노우라고는 이것이 아마 오히려 더 수입 면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번째 직장인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우리가 월급을 마약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막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또 월급이 들어오면 또 그걸로 한 달 살고, 그러면서 그게 타성해졌는데, 회사 일에 충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내 모습을 생각하고 그 미래의 내 모습을 갖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게 일종의 플랜 B,
굴을 하나 더 파는 그러네요. 교토상물과도 이어지네요. 다 연결이 되네요. 네. 인생 내공들이.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정리를 제목만이라도 해주실까요? 첫 번째 이슈는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그 일을 잘해내기 위한 또 그 일에 필요한 근육을 기르기 위한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 절대 공짜는 없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on time. 그러니까 항상 제 시간에 일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 듀 데이트를 항상 지켜라. 그리고 상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일을 갖다 바치도록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초안을 빨리 만들어서 상사의 검토를 받고 가는 것이 본인도 편하고 상사도 편하다. 네. 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잠을 줄이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으나 더 본질적으로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가,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스피드보다 그 디렉션, 그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방향에 대한 검증을 멘토나 선배들에게 하라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업무를 하면서 뭔가 나쁜 소식, 불리한 정보는 최대한 빨리 조직 내에서 공유해서 네. 상사가 그것을 매니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라는 거고, 다섯 번째는 현재 안주하지 말고 현재의 내 수입을 보장해주는 물깃기에만 안주하지 말고 내가 5년 뒤, 10년 뒤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파이프를 생각하고 내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파이프를 파는 곳에, 파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 오늘 관련된 좀 책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제목이 좀 독특한 책인데요. 이게 일본에서 아주 히트를 쳤던 책이에요. 월화의 일을 끝내라. 아, 월화의 일을 끝내라.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날 일을 끝내라는 거죠. 일주일의 일을. 네. 그게 오카스 후미토라고. 여러분들이 일본 책들 보면 일본 사람들이 보면 뭐 정리, 네. 무슨 뭐 계획 뭐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한 책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별로 이 사람이 유명한가 유명하지 않은가 좀 감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책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정말 재미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게 이 월화의 일을 끝내라거든요. 이 책 아마 중고 서점에서 구하실 수 있을 건데 예. 이런 거죠. 일요일 밤에 계획을 짜고, 사실 우리가 일요일 밤에 계획을 짜면 한 주간의 일들이 대강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은 아까 피터 드러크가 얘기한 식으로 전화기 다 코드 다 빼고 월화에 집중적으로 일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일을 마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월요일, 화요일에 새롭게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사실은 일요일 밤에 정리를 하면 월화에 대부분 일을 끝낼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너 할리데이 이런 표현을 써요. 이너가 안에 있는, 이렇게 주 안에 있는 할리데이. 우리는 보통 할리데이라고 하면 일요일을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목요일이나 금요일을 이너 할리데이로 쓰기 위해서 월화의 일을 월화에. 끝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월화의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그 방법론들이 쭉 나옵니다. 네. 그래서 누가 그러는 거죠. 뭐 그렇게 살아? 아니 월화의 일을 다 끝내면 다른 날은 뭐 해? 그냥 그렇게 너무 막 열심히 그런 거는 나는 좋지 않아. 뭐 이런 분들은 제가 설득할 필요는 없는데, 아까 이런 거잖아요. 월화의 일을 끝낼 수 있는데 이게 느려서 월화수목금 일을 이렇게 안전하게 딱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쉬고 또 월화수목금 일을 하고 토 일요일 쉬고, 사실 이렇게 되면 아까 본 것처럼 파이프를 팔 시간이 없잖아요. 맞아, 30%의 그렇죠. 파이프. 그래서 이제 이 월화의 일을 끝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좀 시간을 확보하고 미래를 대비할까? 이런 사람들,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번 보면 네.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신다면요. 우선 그 회의 시작 시간을 잘 선택하라. 또는 뭐 중요하지 않은 회의에는 출석하지 말라. 그다음에 남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다음에 집중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식으로 포상을 주라. 뭐 이런 식의 그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 예. 월화의 일을 끝내라라는 네. 책 추천해 주셨고요. 오늘 직장 내공 첫 번째 시간편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내용 좀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자원, 리소스는 시간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에 24시간이 제공이 되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24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는
사람의 그 지문만큼 다 다른 것 같아요. 생각을 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 사일이 축적이 되어서 1년, 5년, 10년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이 시간의 질을 높게 쓸 수 있는 우리 인생내공 청취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